유대인처럼 교육하라 하브루타. 유대인의 성공 비결 자녀 교육법. 세계 최고의 성공 집단, 부호 집단, 리더 집단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 제11회 유대인들의 상술. 유대 상인 현명한 아들. 이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현명한 지혜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당연하며 가장 자본주의적인 사고이다. 이에 우리는 어떤 자녀로 키워야 현명한 아들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시간을 갖게 해준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현명한 사고를 심어주어야 하겠습니까? 옛날 예루살렘에 매우 부유한 유대인 상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세계 여러 나라를 둘러보며 장사를 다녔지만 황금의 나라 바빌로니아를 가장 좋아했다. 그리고 그는 바빌로니아에서 장사한 적도 있고 특히 그의 절실한 친구 라마이가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금으로 바꿔 바빌로니아 친구 라마이를 찾아 길을 떠났다. 예루살렘에서 배로 바빌로니아까지의 여정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바빌로니아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심한 병에 걸리고 말았다. 바빌로니아의 뛰어난 의사들이 그를 고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는 가망이 없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친구 라마이를 급히 불렀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나는 가망이 없을 것 같네. 곧 죽을 것 같으니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는가? 라마이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다. 내가 가지고 온 황금은 여기에 두고 가겠네. 내게는 아직 어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겨우 20살이 되었네. 이 황금을 그 아이에게 전해주시게.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네. 내 아들이 현명하다는 것을 3번 확인이 되어야만 한다네. 만약 내 아들이 자신이 현명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아이가 배가 고프지 않을 정도로만 주도록 하고 이 황금은 자네가 관리를 해주게나. 꼭 부탁하네. 이에 라마이가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하였고 곧바로 그 상인은 영면에 들었고 장례식을 끝낸 라마이는 상인과의 약속대로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나는 자네 아버님의 친구이네. 자네 아버님이 병환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네. 내 집에 모든 황금을 남겨놓으셨고 나는 바빌로니아의 가장 큰 대도시에 살고 있다네. 라마이는 일부러 그의 주소를 말해주지 않았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 모두에게 이방인 자신의 집을 물어보면 어떤 누구에게도 자신이 어디서 살고 있는지 절대로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어떤 젊은이의 현명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라마이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대인 상인의 아들이 바빌로니아 대도시에 도착하였고 주민들에게 라마이의 집을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그에게 집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분명히 집을 찾아내고야 말겠어. 그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그는 시장으로 가서 땔감을 판매하는 아랍인을 찾아갔다. 그리고 땔감 나무를 주문했다. 이 땔감을 라마이의 집으로 가져다 주세요. 돈은 여기 있습니다. 아랍인이 땔감 나무를 짊어지고 가자 상인의 아들은 바로 그를 따라갔다. 그들이 도착하였을 때 주인이 대문을 열고 그들을 맞이하였다. 라마이는 아랍인에게 말했다. 왜 땔감을 가지고 온 것이요? 나는 땔감을 주문한 적이 없소. 옆에 있던 상인의 아들이 말을 했다. 제가 주문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황금을 찾아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이 도시의 어떤 누구도 저에게 어르신이 어디에 살고 계신지 알려주지 않아서 작은 꾀를 내었습니다. 라마이는 내심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래, 너는 그리 멍청하지는 않구나. 너의 아버지께서도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이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이 많았다. 어서 들어오너라. 이렇게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특별한 점심 식사를 대접받아야지. 어서 자리에 앉아라. 식탁에는 모두 7명의 사람이 앉아 있었다. 라마이, 그의 아내, 그의 아들 둘과 그리고 2명의 딸, 상인의 아들이었다. 식탁에는 닭이 놓여 있었는데 5마리뿐이었다. 자, 그럼 이스라엘에서 온 손님이 2번째도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봐야겠군. 라마이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온 젊은이에게 문제를 제출했다. 자, 여기에 있는 닭을 공정하게 먹을 수 있도록 나누어 보게나. 상인의 아들은 바로 닭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라마이와 그의 아내 앞에 닭 한 마리를 놓았다. 그리고 또 한 마리를 두 아들 앞에, 또 한 마리는 두 딸 앞에 두었고 남은 두 마리는 자신 앞에 가져다 놓았다. 라마이는 놀라 물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인가? 아닙니다. 그것은 숫자에 맞춘 것입니다. 상인의 아들이 말했다. 저는 닭 한 마리를 어르신과 부인께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숫자 3이 됐지요. 그리고 어르신의 두 아들과 두 딸에게 각각 한 마리를 놓았지요. 역시 숫자 3이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이니 두 마리가 필요하며 두 마리를 가져오면 숫자 3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도 지혜롭게 해결한 걸 보니 현명한 젊은이로군. 라마이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점심 식사 후 젊은이와 라마이는 시내로 갔다. 이들이 시내로 나간 사이에 부인은 닭 한 마리를 요리하였다. 저녁에 그녀가 그것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라마이는 상인의 아들에게 물었다. 우리는 점심때처럼 지금은 식구의 수는 똑같은데 암탉은 한 마리밖에 없다네. 이번에는 어떻게 나누어 먹는 것이 공정하겠는가? 상인의 아들은 주저없이 암탉을 나누기 시작하였다. 닭의 머리를 잘라 라마이와 부인 앞에 놓았고 날개를 잘라 두 딸 앞에 놓았다. 그리고 다리를 잘라 두 아들 앞에 놓았다. 그리고 몸통을 자신 앞에 두었다. 어르신은 이 집안의 머리입니다. 그러니 머리 부분은 어르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목은 머리와 연결되어 있으니 부인의 것입니다. 두 분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아들은 이 집안의 기둥입니다. 열심히 일하여 집안의 재물을 모아야 하는 것은 아들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닭 다리를 먹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딸들은 결혼하게 되면 집을 떠나야 하니 날개가 더 적합할 것입니다. 이제 닭의 몸통만 남았는데요. 이 몸통은 제가 먹어야 합니다. 이 몸통은 배의 모양을 닮았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이곳으로 올 때 배를 타고 왔습니다. 몸통은 배의 선체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배를 타고 갈 것입니다. 라마이는 이 말을 듣고는 현명한 상인의 아들에게 그의 아버지가 물려준 황금을 내어주면서 말했다. 내가 자네를 테스트한 것은 자네 아버지의 유언 때문이었다네. 유언의 내용은 자네가 3번 이상 현명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재산을 내어주라고 유언을 남기셨네. 자네는 이러한 상황을 알지도 못했지만 자네는 충실히 테스트에 응하여 3번의 현명함을 증명하였네. 자, 여기 자네의 황금이 여기 있네. 가져가시게. 우리는 언제든지 너를 환영할 것이다. 상인의 아들은 라마이에게 아버지와 자기 자신을 잘 대접해 준 것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후하게 살해를 하고 다음 날 기쁜 마음으로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을 향해 기쁜 마음으로 떠났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12회 아테네의 젊은 상인 유대인이 방송됩니다. 많은 기대와 시청 부탁드립니다.